잘 지냈어요, 여러분? 2분 동안 잘 지냈어요? 여기 보세요. 공간도형하고 공간좌표는 수능에 이게 단원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수능 문제를 딱 봤는데 입체도형 하나도 안 나오면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공간도형 공간좌표는 엄청 좋아해요. 또 우리는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좋아하는 애들하고 놀지 마세요. 괜히 주눅 든다. 우리는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또 도형을 좋아해요. 우리하고 반대로 놀아 아주. 그러니까 이 공간도형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출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 공간도형만큼 문제를 너무 많이 내긴 좀 쑥스럽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공간도형에서만, 또 공간좌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도형 공간좌표 해가지고 한 5문제 정도 선. 왜냐면 도형 문제를 너무 많이 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 출제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까지 나오지도 않겠다 하는데 이 몇 문제가 중요하지 않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 2개나 3개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몇 개 나오든 관계없이 보라고요. 이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서 우선 공간도형에서는 이거예요. 정사형. 물론 삼수선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 수학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삼수선의 정리. 한번 따라해주세요. 삼수선의 정리. 삼수선의 정리. 삼수선은 무협소설에 나온 그 용어 같지만 이게 수선이 3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삼수선 정리. 무시양 있죠? 그 다음에 삼수선 정리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즐겨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펼친 그림에 대한 얘기예요. 전개도. 입체도형의 그 펼친 그림 있잖아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어떤 입체도형이 있는데 그 입체도형의 그 면들을 따라서 겉으로 해서 최단 그리고 와라 그런 문제들이 유행처럼 번져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건 문제 우리 겉만 안 먹으면 돼요. 무슨 있어요? 그럼 겉만 안 먹으면 되고 말고 그런 그 입체도형의 전개도 문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공간도형의 공간도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사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정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만약 이 중에 하나를 낸다. 그럼 뭘 내느냐? 이게 2개가 나온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알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상을 먼저 봅니다. 정상을 먼저 공부하는데 거꾸로 어렵지 않아요. 알겠어요? 정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벡터에서도 정사형에 대해서 같이 응용돼서 나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정사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왜요? 왜? 이 0이라는 것은 shadow예요. 따라 shadow. 그림자입니다. 4라는 것은 shooting. shoot. 빛을 쏟아. 알겠죠? 정이 문제예요. 정은 그러니까 하여튼 정상은 그림자라는 얘기잖아요. 뭐라고요? 그림자. 정상은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냐? 정사한 그림자. 정사에서 생긴 그림자거든요. 정사에서 생긴 그림자인데 여기서는 어떨 때 우리가 정사라고 얘기하느냐? 집중. 그림자라는 것이 맺히려면요. 소위 스크린이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맺혀지는 그 평면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겠지? 우리가 왜 하늘에다 대놓고 후레쉬 가지고 자기 손 대고 딱 대봐. 그림자가 어디 있나? 없잖아.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이라는 것은 빛을 스크린에 수직으로 쏘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맨날 밑으로 쏘면 이게 정상이라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 그림자가 맺히는 평면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삐딱이 돼 있으면 여기에 수직으로 빛을 쏘아서 생긴 그림자. 이걸 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그 평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평면을 우리가 책상 위에 놓는 것처럼 이렇게 놓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쏜 거. 이때 생긴 그림자가 정상이 돼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상 그림자가 생겼다는 건 빛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빛이 있었다면 빛을 갖다가 빛을 발하는 있을 거 아니야. 뭐 전구 같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갖다 우리는 광원이라고 그러죠. 빛이 나오는 원천, 이렇게. light source. 됐어요? 광원에서 빛을 쏘면. 그러나 수학에서 다루는 정상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무한광원이에요.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무한광원. 이 무한광원이라는 것은 광원이 점광원이 있고 무한광원인데 점광원이라는 것은 소위 여러분이 보면 전구다마 같은 거예요. 전구다마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 물체를 놓게 되면 바닥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 이렇게 광원이 점광원일 때는 빛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죠. 즉 확대될 수 있지.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이 등을 좀 더 위로 올리면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점광원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다루는 정상의 특징은 무한광원입니다. 마치 뭐냐? 태양 같은 정도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사이즈를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원이. 그럼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이렇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빛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빛은 360도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워낙 지구가 작다 보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빛을 모두 평행하게 보자는 그런 전지 요건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세요? 됐죠? 원래 뭐 세밀하면 좋지 않다.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원래 빛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만 360도로 퍼져나가겠지만 지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다 모두 평행하다고 보자. 됐죠? 그러면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바닥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데 빛을 갖다 정상이니까 수직으로 쏘는데 빛은 전부 평행하게 온다. 됐습니까? 평행. 그럼 여기다 우리가 물체를 딱 놓으면 이 물체를 놓게 되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길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림자. 그때 점광원이 아니니까 이 그림자의 넓이와 이 그림자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체의 넓이와 이 그림자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같을 수가 없겠지. 이럴 땐 이 물체가 이 평면이 이 스크린에 수평이 됐을 때는 같을 수밖에 없고 넓이가. 이게 S가 되면 이거 넓이도 같이 S가 된다.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이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스크린하고 어떤 각을 갖다 좀 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때 그림자는 좀 작아지겠지. 커질 수는 도저히 없는 거지. 이게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큰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작아질 거라는 얘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이 정상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여기 이때 스크린 있죠? 이 그림자가 맺히는 면하고 이루는 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상식으로서 우리가 수학 1시간에도 최근에 공부하고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가장 긴 걸 빗변이라고 그랬죠? 그때 어느 한 각을 세타로 하자. 그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 구할 때는 하나는 사인 곱하거나 코사인 곱한다 했죠? 건선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요. 그럼 문제 여러 개 풀어야 돼요. 하나 사인 곱하나 코사인 곱한다 했지. 그런데 각 세타를 끼고 돌면 코사인을 곱한다 했잖아요. 한글로 기억을 했죠. 끼고 코. 그래서 빗변에다 코사인을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세타를 피해가면 이때는 사인을 곱한다. 그러니까 빗변하고 각 하나가 주어지면 하나는 사인 곱하거나 코사인 곱하는데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이런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아, 이거 빗변 알고 이거 구하려면 코사인 세타. 각을 끼고 돌 땐 코사인을 곱하는구나.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믿을 것 같죠, 제가? 아이고. 다시 뭘 곱한다고요? 코사인 곱한다. 다시 뭐라고요? 빗변을 알고 나머지 두 변 구할 때는 하나는 사인 곱하나 코사인 곱한다.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 곱한다고 되겠어요? 따라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번엔 누가 이 각이 세타인데 이게 x다. 이 길이 구하라 이게. 그럼 여러분 경험에 아까 여기다 코사인 세타 곱해서 이게 나왔죠? 그 이거 구하려면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죠. 반대 아니에요? 아까 코사인 세타 곱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반대로 가면 빗변 구할 때는 코사인 세타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지? 좋아요. 그 다음. 그러면은 이렇게 이 평면이 있는데 어떤 선분이 있다. 선분이 있으면 이 선분이 이 스크린하고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한다. 되겠어요? 세타일 때 정상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하면 정상이 이렇게 맺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길이를 구하는데 이걸 그대로 올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 정상의 길이는 이 길이 구하는 게 마찬가지죠. 그대로 수평으로 올렸으니까 이 각이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선분의 길이가 L이었다면 그때 정상의 길이는 L에다 뭘 곱하면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라. 되겠어요?
그럼 역으로 역으로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 구하라. 원래 물체 선분의 길이 코사인스타로 나누면 되겠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 혹시 여러분 그 요새는 그런 걸 못 할 텐데 옛날에 보면 김밥 같은 거 많은 발이 있어요. 발. 김밥 많은 발이 있다고 발. 왜 그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지. 그게 보면 전부 선을 갖다가 쭉 연결해놨죠. 적분해서 원리도 그거거든. 선을 쭉 모아주면 면이 생기잖아요. 또 종이라는 건 면이잖아요. 이걸 계속 또 쌓으면 입체가 되잖아요. 적분하면 차원이 하나씩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방금 우리는 선으로 얘기했잖아요. 선으로 얘기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면이 나와도 지금 바닥에가 스크린이 있다. 좀 이따 집에 갈지도 몰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만약 이런 면이 있다. 그럼 이런 면의 넓이를 S 하자. 그럼 여기서 이 면이 스크린과 이루는 각을 세타를 하자. 그랬을 때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이게 이제 정사형의 넓이라고요. 되겠습니까? 이 정사형의 넓이를 보통 S'이라 많이 쓰는데 뭐 하여튼 됐어요. S'. 그때 이 넓이는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런 넓이나 똑같죠. 똑같겠지. 그대로 올린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원래 이 도형의 넓이가 있는 상태에서 정사형의 넓이 S'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거하고 이게 이루는 각도 역시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세타가 됐네. 그럼 여기는 면이잖아요. 면이면 이걸 갖다가 굉장히 작은 선들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런 것들의 각각 각선의 정사형은 이렇게 다 선들의 집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면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 전에 그 적분했을 때 우리가 회전치 부피 구할 때 잠깐 비슷한 이론 얘기했어요. 아주 얇은 그 토스터들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쭉 합해서 되는데 그 두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무시했다. 그래서 dx 갖다가 똑같은 원리라고. 그래서 면에서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나 어떤 평면 도형이 있을 때 그 평면 도형에 대한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래 도형의 넓이에다 뭘 곱하면 돼요? 코사인스타로 나눈다. 곱한다. 네, 다음에 질문과 답을 먼저 얘기했어요. 다시 코사인스타로 곱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사형의 넓이를 알고 원래 도형의 넓이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도형의 넓이를 S라 놓고 S 곱하기 코사인스타는 그것이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사형의 넓이를 뭐로 하면 돼요? 코사인스타로 나누면 원래 도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원래 도형의 넓이하고 정사형의 넓이가 같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 도형이 이 스크린과 어떻다?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상황 끝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되겠어요? 집중. 그러면 잘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다 관두고요. 이제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원의 넓이는 알 거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높이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이거 뭐 시험 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외워야 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됐어요? 정삼각형의 각이 얼마입니까? 60도. 그러면은 수선을 딱 그으면 높이가 나오죠. 아 여기 써먹을 수 있겠다. 이게 60도라면서요. 이게 60도면 이게 30도가 되겠네요. 이게 60도면 30도지. 30도라면 이 길이는 구하라. 그럼 빗변이 A일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A에서 코사인 30도 곱한 거죠. A다 코사인 30도 곱하니까 2분의 루트 3 A가 돼요. 그러나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된다고. 한 변이니까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A. 그 다음 높이가 이렇게 된다면 밑변이 A나 마찬가지니까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다 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걸 외워두세요. 무슨 양 있어요? 4분의 루트 3 어떻게 돼요? A제곱. 이거 외우느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니까 그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으면 높이 구하려면 2분의 루트 3으로 곱하는군요. 그러니까 높이를 알고 한 변의 길이를 알려면 2분의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지금 곱한다 나눈다 반대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정신만 좀 바짝 차리면 2분의 루트 3으로 나눈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지.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 A제곱. 외우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외워야 된다고.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 A제곱. 높이는? 훌륭하군요. 그렇다면 정삼각형이 있는데 높이가 1인 한 번 더 해요.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를 알려면 아까 우리가 여기 이 한 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2분의 루트 3으로 나누면 이게 나오겠지. 그러면 1을 2분의 루트 3으로 나눈다는 것은 2분의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2분의 루트 3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루트 3의 역수라는 얘기죠. 역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루트 3분의 2가 되죠. 물론 초원에서는 유리하지만 유리하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계산 과정에는 건들지 말아요. 한 변의가 이거죠. 그러니까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한 변의는 루트 3분의 2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계산할 거 약분할 거 약분하면 넓이를 구하셨다 이게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꼭 외워두세요.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집중. 자, 이제 정상에 딱 하나만 하고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딱 하나만 하고 문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랬을 텐데. 혹시 여러분 그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 공부를 공부한 게 없으니까 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없네. 핑계를 살짝 댔고 여기 봐요. 자, 따라해서 정삼각형. 지금 이거 설명 안 나는 게 무서운 얘기야. 우리 뭐 지금 안 늦게 풀어도 관계없어. 푸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 끝이니까. 정삼각형의 특징은요. 삼각형에는 오심이 있대요. 오심. 삼각형 오심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했을 거야. 그땐 참 잘했지. 자, 삼각형에는 오심이 있는데 오심은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요. 삼각형이 있으면 그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이라는 게 있고요. 또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라는 게 있고요. 되겠죠? 내심, 외심 뜻 알겠어요?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이 있고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수선의 교점. 수선을 그었다. 세 수선의 교점인 수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중선의 교점인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중선의 뜻이 뭐냐? 너 졸으면 어떡하니? 졸으면 나랑 나중에 청소해야 된다. 여기 봐요. 해봐. 중선은 꼭점에 마주고 있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선이에요. 중선은 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선이니까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 넓이 2등분 되죠. 중선랑 삼각형 넓이 2등분합니다. 역으로 해서 어떤 선이 삼각형 넓이 2등분했다면 그게 바로 중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중선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난대요. 세 중선의 교점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게중심이다. 무시한 있어요? 그러면 세 중선의 교점을 갖다 무게중심이라 했는데 무게중심은 꼭지로부터 2대 1인 점에 있다. 꼭지로부터 어떻다고요? 2대 1. 2대 1도 내가 설명하면요. 애들이 하도 건방져가지고 안다 이거야. 사람 무시하지 말라 이거야. 무게중심이 2대 1인 걸 누가 모르냐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 진짜 결정적으로 그걸 이용한 문제가 나오면 운다 이거야. 또. 혼자 막 낑낑대고 푸느라고. 무게중심 꼭지로부터 몇 대 몇? 2대 1.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2대 1. 이것도 어떻게 돼요? 2대 1.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그 외에 방심인데 방심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절대 방심은 안 나와. 무슨 생각 있어요? 방접원의 중심 있죠? 이렇게 하여튼 있는 거에 됐어요? 관도요. 방심하고. 그러면 50 중에서 내심의 뜻, 내심은 뭐예요? 내접원의 중심. 외심은 뭐예요? 외접원의 중심. 세 수선의 교점을 수심.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 무게중심 꼭지로부터 몇 대 몇? 2대 1. 됐어요? 근데 정삼각형은 이 네 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삼각형은. 그래서 이게 죽인다 거의. 야, 이놈이 죽일지 몰랐네. 여기 봐요. 정삼각형은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이나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나 세 수선의 교점인 수심이나 세 중선의 교점인 중선의 교점인 무게중심이나 다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무서운 얘기다 지금. 됐죠? 그러다 보니 이 수직이야. 수심. 또 길도 같고. 다시 내버려봐야지. 여러분 혹시 수일 시간에 최근에 우리가 무한능비급수 도형 문제에서 닮은 비가 A 대 B면 넓이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공부한 적 있어요? 닮은 비가 A 대 B면 넓이의 B는 A제곱 대 B제곱. 그래서 공비 찾았잖아. 준비.
이거를 한 번 보고 끝내냐. 앞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삼각형은, 자, 이게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1. 다시, 이거 몇 대 몇이에요? 2대1. 다시, 몇 대 몇이에요? 2대1. 근데 얘는 뭔가 하면 외제번의 반지름이고요. 얘는 내제번의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삼각형 원래 정해져 있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이. 외제번의 반지름과 내제번의 반지름은 2대 1이 된다 이게. 그럼 넓이는 4대 1이야.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있는 이거 넓이가 A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 이 외제번의 넓이를 뭐야? 4A야. 그러면 혼자 또 막 어렵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선 긋고 수직 긋고 울고 막 이러지 말고 이게 외제번과 내제번도 반지름이 2대 1이 돼요. 이런 성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알겠죠? 아는 걸 해요 일단.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2대 1입니다. 알겠죠? 다시 뭐라고요? 2대1. 뭐라고요? 2대1. 좋아요. 그러면 딱 하나만 하고 이제 문제 들어가겠어요. 자 준비. 여러분 정사면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정사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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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합동인 정삼각형 4개로 붙여서 만든 도형이죠. 정사면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정사면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사면체죠. 합동인 정삼각형 4개를 붙여서 만든 게 정사면체예요. 되겠어요? 중학교 때 진짜 여러분 참 하면 잘했던 것 같은데, 정다면체가 몇 종류가 있어요? 봐, 잘했잖아. 중학교 때 공부하니까 잘하지. 정육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면체, 정이십면체. 그렇죠? 정사면체는 특징이 있어요. 꼭점에서 밑면 정삼각형이죠. 밑면에 수선을 내리면 수선의 발, 신발 여기 신발. 이 발은 바로 밑면의 무게중심과 같대요. 무시하겠죠? 집중. 자, 정사면체 특징 꼭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이 딱 디든 발이 바로 이 밑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 그럼 이게 무게중심이라면 정삼각형은 4개심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이건 당연히 수직이 되겠지. 왜? 이건 수심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무게중심이면 2대 1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요. 우리는 정사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 그래요. 이면, 2개 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그래. 그런데 정사면체의 이면각은 직접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집중.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수선 합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이게 무게중심도 되니까 결국 밑면에서 2대 1이 되죠. 다시 2대 1이 되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이점하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 또 이렇게 수직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건 이제 이 수직이라는 건 이게 높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높이니까 똑같겠지. 그럼 이게 2대 1이라는 것은 이게 2대 1이라면 결국 이건 3대 1이 되겠죠.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때요? 똑같으니까. 이건 항상 3대 1이야. 어때? 이게 되겠어요? 그럼 다시. 이런 사연 때문에 다시 정사면체가 있으면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야 그림이 이럴 때 좀 그림이 탁 칠판에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어이구 이거 또 봐라 이거 이제 할 수 없어요. 이걸로 밀어붙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딱 수선을 내려요. 수선 내리면 이게 수선의 발이죠. 되겠어요? 수선이다.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 형성되죠. 이게 수선을 내는 거니까 직각이잖아요.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이 각이 만약 코사인 세타, 이면각이 코사인 세타라면
코사인 시타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이것분의 이거는 이 길이나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것분의 이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얼마 되겠어요? 3분의 1. 그래서 코사인 시타는 맨날 3분의 1. 외워버리세요. 한 번 하시면 끝이지. 코사인 시타가 항상 얼마라고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코사인 시타가 얼마라고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코사인 시타가 얼마라고요? 3분의 1이야. 3분의 1. 자, 그러다 보니 정사면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타원을 갖다가 붙여놨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밑면 의로의 밑면 의로 이 의로의 앞에나 이게 지금 스크린입니다. 이걸 갖다가 스크린 여기다 붙여놨어. 이런 걸 딱 붙여놨는데 그 스크린에 맺혀 있는 정사형을 해서 생긴 그림자를 봤더니 이게 원이더라. 이게 원.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더라. 그때 이 타원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야. 그 우리가 무슨 수로 타원의 넓이를 구하냐고. 그러나 이게 지금 정사형의 넓이죠. 이 타원이죠. 그 타원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타원의 넓이를 뭐로 놓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이 정사면이라면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각을 세타를 했을 때 코사인 시타는 얼마랑 알고 있어요?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해요? 3분의 1로 나눈다. 제가 얼마를 곱해요? 3을 곱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이었다면 넓이는 파이니까 이건 답이 얼마 되겠어요? 3파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좋아. 그러면 야, 잘 봐야 될 텐데. 또 하나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중. 여러분 삼각형은요 밑변은 똑같으면 넓이는 높이에 비례하죠. 높이가 2배가 되면 넓이도 어떻게 돼요? 2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밑변 똑같고 나누기 똑같으니까 높이가 2배가 되면 넓이도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밑변이가 똑같을 때 삼각형은 높이에 따라서 넓이가 비례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이런 정사 이거 징그럽게 그린다 진짜 아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정사면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면이 다 합동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여기 있는 이 한 면이 있죠. 이 면을 이 밑면을 갖다 스크린으로 해서 정사형을 한번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위에서 이렇게 빛을 정사형으로 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결국 정사형이라는 게 스크린에 수직으로 쏘는 거지. 수직으로 쏘는 게 쭉 내려오면 바로 이게 수선의 발하고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이 면에 대한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림자가? 되겠어요? 그럼 이 넓이는 이 정삼각형 원래 이 면의 넓이에 얼마가 되느냐? 밑변 똑같고 이게 2대 1이니까 3분의 1이겠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이 넓이에다가 3분의 1 곱해서 이 넓이가 나왔다는 것은 말 잘못했구나. 이 넓이에다 코사인 시타를 곱해서 이 넓이가 나왔다는 것은 코사인 시타가 바로 뭐가 된다?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가 되겠습니까? 출발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공간도형과 좌표 1페이지 1번. 다음 그림은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사각 뿔이다. 그때 옆면 OBC 하면서 OBC 한 변의 길이가 1인 그러니까 모서리가 한 모서리가 1이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옆면들은 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그런 정삼각형이 되겠죠? 되겠어요? 그런 정삼각형인데 옆면하고 밑면은 정사각형이죠. 옆면하고 밑면 정사각형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 여러분 집중. 잘 봐야지. 이거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는데 요새 그림을 그리면 이상하게 나오더라니까. 자, 한 명이 1이야. 모서리는 다 1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세타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 옆면 있죠. 옆면. 이 면하고 옆면하고 이 바닥에 있는 정사각형이 이루는 값. 그걸 세타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정사각뿔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 꼭지점이 있잖아요. 꼭지점. 이 꼭지점을 그대로 수선을 내리면 이 정사각뿔이니까 뭐 증명이고 뭐고 필요 없이 여기에 올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점은 밑면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이 상태에서 위에서 빛을 쏘아서 만약에 이쪽 한 면이 있잖아요. 이 면에 대해서 정상을 구하게 되면 그 정사형은 이 점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될 거라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줄 알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줄 알면 끝나는 거죠. 왜? 원래 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정상의 넓이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에게 1인 정삼각형이죠.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정상의 넓이가 나올 텐데 이때 정상의 넓이는 또 삼각형 넓이로 구하지 말고 어차피 한 변에게 1인 정사각형이잖아요. 그것의 대각선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지. 한 변에게 1이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잖아요. 그거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된다. 그럼 결국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3으로 나오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된다. 루트 3분의 1이니까 뭐 유리화시켜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번 해봐요. 루트 3분의 1 해보세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시험 보기 1번 직전에 웬만하면 뭐 책상에 적어 놓으세요. 알겠어요? 한 변의 길이가,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은, 모서리가 모두 같은, 이런 그 정사각뿔 같은 경우는, 그냥 루트 3분의 1이다. 알겠죠? 루트 3분의 1. 뭐가? 코사인 세타가. 아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제. 가. 드디어. 가네. 2번 문제를 보자, 이게. 2번 문제를 딱 보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사각뿔이 있다, 이거야. 똑같은 문제처럼 생각이 된다, 이거야. 어쩜 좋냐, 이거. 똑같은 문제로 생각하면. 자, 그러면은, 정사각뿔이 있는데, 밑면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 한다. 됐지? 그런 상태에서 삼각형 AMD에다가 칠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삼각형 AMD. 칠해봐요. 삼각형 AMD. 칠했습니까? 그 AMD라는 건 뭐예요? 밑면 전체의 넓이의 4분의 1이 해당되는 거지, 아까? 좋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AMD의 평면 OAD에 내린 정사형의, OAD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OAD가 AMD 칠했죠? 거기에서 OAD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OAD가 스크린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문제하고. 알겠어요? 아까는 옆면을 가지고 바닥에서 정사형을 구한 거였죠? 그런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옆면을 갖다가 스크린을 해서 정사형을 구하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면각 세타를 구하잖아요. 그럼 세타를 구하면 얘하고 얘 사이도 얘하고 얘도 세타고 각이 이루는 각이 얘하고 얘도 세타고 얘하고 얘도 세타지. 코사인 세타가 하면 어때요? 같아요. 똑같은 세타 아니야. 이게 각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이 변하겠냐고.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2번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원래 그 원래 구하려는 넓이는 밑에 있는 삼각형 AMD구. 스크린이 밑면이 아니라 스크린이 OAD가 되는 거죠. 그럼 OAD에다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조건이 똑같잖아. 1번하고. 1번처럼 뭘 구한다?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 이거야. 1번처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 나와요 아까?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 이걸 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한 다음에 원래 주어진 도형의 넓이는 4분의 1이죠. 이 4분의 1이라는 게 뭐니 지금? AMD지? AMD. 그 AMD에서 평면 OAD로 내린 정상의 넓이를 구하려면 역시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였어요? 루트 3분의 1이라 이게. 그래서 곱하게 되면 답은 4 루트 3분의 1이 답이 돼요. 물론 유리하면 분모 분자에 루트 3 곱해서 루트 3 나누기 12 이렇게 되겠죠. 제가 뭘 조심해야 알겠어요? 2번 문제는 복합적이죠. 2번 문제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옆면하고
옆면하고 그 밑면하고 어떤 관계 있는가를 보는 거고. 되겠어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코사인 구한 다음에 반대로 그 밑면의 그 4분의 1 부분이죠? 밑면의 그 4분의 1 그 부분에 대한 바로 옆면으로의 정사형. 그러니까 옆면이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옆면이 스크린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정사형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2번 잘 오해하고 있으면 반성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6이고 이건 이제 클래식이죠. 클래식인데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8인 원 기둥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잘랐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원 기둥이 있으면 원 기둥에서 뭐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단면은 지금 타원이잖아요. 타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차라리 정상을 이용하자. 그럼 정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타원의 길이는 타원의 넓이는 이 밑면이 원이라 그랬으니까 원의 넓이를 코사인 스타로 나누면 되죠. 원의 넓이를 코사인 스타로 나누면 되지. 그런데 지금 원은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이 3이죠. 반지름이 3이면 결국 이게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 제곱하게 되면 이게 9파이래. 9파이를 코사인 세타로 이 각을 세타로 했을 때 코사인 세타로 나누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이게.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현재 조건에 보니까 이게 6이고요. 이게 6, 지름이 6.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8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3대 4대 5니까.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6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지.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되겠어요? 따라서 구하는 넓이, 이 타원의 넓이는 밑면 9파이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다는 것은 9파이를 갖다가 5분의 3으로 나누라 이거야. 5분의 3으로 나눈다는 건 역수로 곱한다니까 3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15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4번 문제를 봐라 이거야. 4번을 보니 자 보세요. 높이가 10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4인 직원기둥의 모양의 컵에 물을 가득 담은 후 그림과 같이 컵을 기울였다. 수면은 타원이 된다. 이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무슨 양 있어요? 됐으면 좋을 텐데. 되겠죠? 집어보시죠. 그럼 이거는요, 잘 봐야 되겠다, 도형을.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 딱 보니까요, 밑에 담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컵에서 흘러나가면서 비어있는 부분 있죠? 위쪽 원이 밑으로 와야 되겠지, 지금. 왜냐면 조금 전 문제하고 마찬가지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부분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수면이 있다고 이렇게 문제를 바꿔놓고 생각해요. 야,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까는 그림이 잘 됐는데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거 알겠어요? 빈 부분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좋아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뭐야? 이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는 거예요. 되겠죠? 이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현재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4번 문제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4번 문제는 원래 그 컵의 높이가 얼마였어요? 10. 원래 컵의 높이가 10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그림을 잘 보니까. 잘했어요. 6이지. 왜 4 뺐으니까. 6이 되겠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컵의 지름은 얼마예요? 8.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사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하라는 게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90도일 거니까 이게 6이고 8이면 이게 얼마 되겠어요? 10. 됐죠? 그럼 이 타원은 장축의 길이가 10이죠. 장축의 길이 얼마예요? 10. 단축의 길이는? 자, 심각히 생각하는 거 봐요.
집에 가서 좋아하는데, 떡볶이 같은 거 있잖아. 떡볶이 이렇게 해보라고. 이 단축 이게 밑에 이거하고 지름이 어떻습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단축 길이는 얼마 되겠어요? 8. 되겠죠? 근데 초점과 초점 사이 그리고 하는데, 자, 집중! 초점과 초점, 초점은 여기하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초점과 초점 사이 그리고 하라. K 값 구해서 2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타원을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이라 놓고 타원의 방식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이 길이가 10이니까 장축의 길이가 10이었잖아, 아까. 6대. 이게 10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예요? 5. 이게 얼마? 마이너스 5. 단축의 길이가 아까 8이었죠, 8. 단축의 길이가 8이면 여기는 얼마예요? 4. 여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타원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중심은 원점이 있다 생각하면 X제곱 밑에 A가 5니까 25. Y제곱 밑에 B가 4니까 16. 더한 거. 타원이니까 얼마? 1. 그럼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 있지. K는 분모의 차이에 따라 씌우라 했지. 그러니까 분모의 차이에 따라 씌우니까 K는 분모의 차이 얼마? 9에다 씌우니까 얼마? 4. 그럼 결국 K가 3이면 이게 3이나 마찬가지지. 초점과 초점 사이 그리나 얼마가 된다? 6. 되겠죠? 왜 이 문제를 여기다 놨습니까? 정사형도 아닌데. 맨날 이런 거만 보면 정사형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알겠어요? 공간 내용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타원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보라 얘기. 됐습니까? 한 문제 더 풀고 끝납니다. 5번 문제 보세요. 5번을 보시면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밑면으로 놨다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저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원 하나 있는 거죠. 봐. 원이 하나 있는데 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잘랐다고. 그 단면이 타원이 나왔죠. 되겠어요? 근데 같은 크기의 원들을 원기둥 똑같은 거다. 그거를 일정한 각도로 쫙 자르게 되면 이때 이 자른 단면하고 밑면 이루는 각은 다 똑같겠지. 셋다. 개수가 여러 개도 똑같은 여건이 된다 이거야. 그러나 문제는 약간 짓궂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밑면으로 하는 크기 같은 세 개의 직원기둥이 그림과 같이 서로 옆면끼리 접해 있다. 되겠습니까? 이 도형을 한 평면 파이로 자른 단면이 그림 이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가 그림 좀 어설프게 그려진 건데 이 파이라는 것은 바닥에 수평인 게 아니겠지. 파이가 3.14가 아니라 평면의 이름이다. 이 파이라는 평면은 바닥하고 수평이 아니겠죠. 수평이라면 단면이 이렇게 타원이 나오겠냐고. 뭔가 삐딱하게 간 거라 이런 얘기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서로 접하는 세 타원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때 그림 2에서 하나의 타원의 넓이는 3파이가 된다고 한다. 그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그 세 타원 사이에 끼어있는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문제 파악됐습니까? 그럼 여기 보시죠.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이렇게 봐. 일단은 타원이 있고요. 이 그림을 또 지웠네 이거. 그대로 써먹어야지. 그대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얘기인즉슨 뭔가 하면은 원래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어요. 이 반지름이 이게 1인 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원래 이거 넓이가 얼마예요? 파이. 근데 잘랐다 이거 아니야. 잘랐더니 타원 하나는 넓이가 얼마가 돼요? 3파이가 돼요. 지금 잘랐더니 넓이 하나가 3파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타원의 넓이로부터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원의 넓이로부터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서로 반대일 거 아니야. 타원의 넓이에다가 원의 넓이를 구하면 3분의 1을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고 3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다 3을 곱하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죠. 이 둘의 관계 알겠습니까? 그럼 정사의 관계에서 이게 만약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입니다. 어때? 여기 되겠습니까? 쫄지 말고 간다가 코사인 세타 3분의 1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것은 타원에서 그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세 타원이 보세요. 타원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원에서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세 원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아이고 참 급했더니 자 세 원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여기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이게 서로 대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게 3파이고 이게 파이였죠. 그럼 원에서 갈 때 3을 곱했잖아요. 파이고 3파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 했잖아, 이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정사형에 대한 개념을 안 되면 결국 이 부분 구하려면 이 부분 구해서 곱하기 얼마? 3.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세원이, 아, 이게 자꾸 감자가 나오나, 이거. 세원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세원이 이렇게 접해 있어. 반지름이 얼마짜리였죠, 아까? 1. 왜요? 내가 항상 그랬지. 글씨를 못 써서 이렇게 엉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 제가 원을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지워서 또 그러는데 또 이렇게 나와. 자, 이거 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알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원하고 원이 접했으니까, 중심끼리 연결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의 지름이죠. 지름. 정삼각형이 나오겠지. 정삼각형의 넓이에서 피자 3조각 빼면 요게 나올 거라고. 곱하기 3하면 요게 나올 거예요. 지금 무슨 알겠어요? 그런데 정삼각형 넓이는 이게 한 변이가 2잖아요. 반지름이 아까 1이라 그랬어. 한 변이가 2가 되겠지? 한 변이 2가 되니까 우선 정삼각형 넓이는 불러봐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끄극하니까 정삼각형 넓이는 루트 3이 되죠. 거기서 빼기. 뭘 빼느냐? 바로 이 피자 3조각을 빼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정삼이 몇 도입니까? 60도. 이 몇 도예요? 60도. 몇 도예요? 60도. 피자. 60도. 피자. 이 60도. 그럼 이 세 개 더한다는 것은 60도짜리 세 개 합치면 피자가 뭐예요? 반판이지. 됐어요? 안 됐어요? 반판이다. 어? 반판. 반지름이 얼마예요? 1. 한 판짜리가 얼마입니까? 파이. 반판이니까 2분. 반판을 빼면 요게 나온대요. 됐어요? 이 전체 다 곱하기 얼마? 3. 이게 답이 되겠죠. 구하는 방법 알겠어요? 그럼 지금 현재 보세요. 5번이나 4번이나 3번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그 세 개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방금 했던 5번은 정상의 개념을 이용해서 푼다 이게야. 굳이 코사인시타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혼동하기 쉽다 이거야. 우리가 보통 1번처럼 밑면을 자꾸 스크린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옆면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사인시타를 구할 때는 역시 밑면을 스크린으로 놓고 코사인시타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갖고 다시 옆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사형 출발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지금 주로 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5번까지는 주로 면에 대해서 정상의 넓이를 구했잖아요. 근데 사실 꼭 면에 대해서만 정상이 있는 게 아니야. 입체도 있죠. 입체도 있잖아. 입체, 분명히 입체인데 입체에 대해서 빛을 쏘면 그림자는 뭐로 표시됩니까? 평면으로 표시되죠.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입체 도형과 이 정사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게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됩니다. 그래야 정사형이 다 끝나요. 됐죠? 정사형을 여러분 심플하게만 맨날 평면하고 평면 이게 아니라 입체도 그림자로는 평면으로 나와. 그렇다고 이거 우리가 넓이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어떤 도형을 딱 보면 어느 부분들은 뭐 곡선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원으로 반원 비슷한 걸로 표시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입체지만은 이게 정상을 보면 그게 어떤 직사각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게. 지금 이게 제품이 별로 재료가 안 좋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깡통 저런 거 캔 있죠 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에서 정상을 쓰게 되면은 만약에 캔을 그대로 이게 이 평면에 바닥에 스크린에 수평으로 놓는다면 그림자는 정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조금 이렇게 올리면 양쪽에 곡선이 살아남겠죠. 그때 그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거기까지 돼 있어야 정상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정사가 맨날 코사인시타 곱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코사인시타로 나누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을 알고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